내가 대학교에 다니며 자취할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친구랑 같이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종강을 한 뒤 친구는 본가로 올라갔고 나는 혼자 자취방에 남아 지내고 있을 때였다. 아 뭐야, 피했는데 왜 맞아? 오늘 되게 안 풀리네. 종강도 했던 데다 한창 게임에 빠져 있었던 나는 항상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고는 했었다. 벌써 3시야? 이제 컴퓨터 끄고 자야겠다. 그리고 그날도 새벽까지 게임을 한 뒤 잘 준비를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림님이가 벌써 왔나? 한 달 동안 안 내려온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친구가 본가에서 돌아온 건가 싶어 가만히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틀리자 직감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술 취한 사람인 건가? 아니면 빈집인 줄 알고 털려는 도둑? 공포에 질려 온갖 추리를 하던 나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렌즈에 눈을 갖다 댔고 문 밖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도어락을 누르고 있었고 결국 5번째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자 도어락은 자동 차단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비밀번호 누르던 소리가 멈추자 복도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가만히 서 있던 여자는 포기한 건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다른 데로 가는 줄 알았던 여자가 갑자기 현관 렌즈에 얼굴을 갖다 댄 순간 눈이 마주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동시에 너무 놀란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여자는 마치 현관 렌즈를 통해 안을 내다보려는 것처럼 동공을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간이 한참 지나 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을 때 그제서야 막힌 숨을 뱉어낼 수 있었다. 그러고는 해가 뜨자마자 1층 관리실로 내려가 관리실 아저씨한테 CCTV를 요청했다. 어디 보자. 저 사람 뭐야? 학생, 혹시 저 사람이에요? 관리실 아저씨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내가 새벽에 봤던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긴 머리의 여자는 빼빼 마른 모습이었는데 많이 낡고 오염된 후드티를 입고 모자까지 눌러쓴 상태였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면 속 여자는 우리 집에 오기 전 다른 집들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누구냐고 하는 둥 짧은 대화를 나눈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반복한 뒤 마침내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던 인기척을 느꼈던 건지 문을 귀에 갖다 대기도 하고 인터폰에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학생,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실 아저씨의 말에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한 뒤 CCTV 화면을 보여줬다. 그러자 경찰은 화면 속에서 중간에 문을 열어줬던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고 했고 잠시 후 그 집으로 올라가 상황을 얘기한 뒤 물었다. CCTV를 보니 그 여자분과 짧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아, 새벽에 그 사람이요? 뭐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집을 착각했다 죄송하다 하고는 가던데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했나요? 네, 그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 머리카락만 길었지 남자던데요? 남자의 마지막 말에 경찰과 나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역 근처에 살던 노숙자였고 대학생들이 많은 오피스텔은 종강 때가 되면 집이 많이 빈다는 점을 노려 아무도 없는 빈 집에 들어가서 지내려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나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는 신입사원 한 명이 있는데 원래 말이 없는 편인 건지 아니면 낯을 가리는 성격인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인 이야기를 제외하면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거의 없다. 툴림씨,
오늘 신입사원들 연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제 제가 요청한 일은 다음 주까지 완성해서 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 연수 갈 때 차 나눠서 간다던데 어느 팀 동기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저는 혼자 가려고요. 그는 다른 신입사원 동기들과도 썩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입사원이 내게 뜬금없이 말을 걸었다. 저기, 대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렇다기에는 표정이 꽤나 진지했기에 아무래도 농담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이요? 누군데요? 사실 그분과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이일 뿐이거든요. 아, 지나가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매일 마주쳐요. 출근할 때도 마주치고 퇴근할 때도 마주치죠.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우선 말이라도 걸어보는 건 어때요? 그분께서 부담스럽지 않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말할 타이밍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소한 질문까지 하는 그는 왠지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대답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리님, 저 오늘은 그분께 말을 걸어보려고요. 신입사원은 드디어 용기를 내보겠다고 내게 말했고, 요 며칠 동안 그에게 상담을 해줘서 그런지 나도 은근히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화가 끊길 때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같이 가기로 했다. 신입사원의 말로는 회사 근처 골목길에서 그녀를 자주 마주친다고 했다. 우리는 그 골목길 근처를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저기에요. 저분이 제가 짝사랑하는 분이에요. 신입사원은 내게 작게 중얼거린 뒤 서둘러 여자가 있다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긴장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신입사원을 지켜봤다. 누군가에게 짧게 인사한 신입사원은 곧 환한 얼굴로 웃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분도 신입사원이 마음에 든 듯했다. 다행히 여자분도 마음이 있었나 보네. 나는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만 보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은 허공을 보며 웃고 있었으니까. 신입사원은 마치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마냥 하하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서둘러 그곳을 벗어난 뒤 집으로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입사원은 눈에 띄게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나는 그를 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만 보면 그날 허공을 보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 그러다 며칠 후 나는 부서 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와 마지막 근무를 같이 하는 날 용기를 내 물었다. 툴림씨, 혹시 그분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대리님 덕분에 잘 됐어요. 그날 이후로 사귀게 됐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만나기로 했고요. 아,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대리님이 대화하는 법을 잘 알려주신 덕분이죠. 좀 이른 생각이긴 하지만 그분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신입사원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는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가장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를 마주친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 그때 겪었던 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도대체 그의 눈에는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걸까? 나는 요즘 강아지 분양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강아지 분양 카페를 자주 들락거리고는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보게 된 새끼 강아지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한 나는 글 작성자가 기재해 놓은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강아지 분양됐나요? 아직 있어요. 요놈이 눈도 초롱초롱하고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거기다 똑똑하기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배변도 가릴 줄 알아요. 전화 속 주인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아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사진으로도 정말 귀여워 보여요. 근데 가정에서 키운 강아지는 맞죠? 요즘 펫샵이나 업자들이 가정견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요놈 엄마 아빠도 다 우리가 키운 애들이고 엄청 건강한 애들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보실래요?
림림역에서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되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이참에 한번 와서 강아지를 보라고 권유를 하셨지만 우리 집과 림림역까지의 거리가 꽤 있었기에 망설여졌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참에 바람이나 쐴 겸 알겠다고 한 뒤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며칠 뒤 출발 전 위치 확인차 주인 아주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아주머니가 아닌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아지 보러 가기로 한 사람인데요. 주인 아주머니 안 계시나요? 제 아내예요. 그날은 제가 잠깐 외출해 있어가지고 아내가 대신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지금 출발하려고요. 림림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그쪽으로 와서 전화 주세요. 네,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저씨와 통화를 마친 나는 미리 준비해둔 케이지를 들고 약속 잡은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다 지나서야 림림역 앞에 도착을 했는데 웬만한 시골 동네보다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역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주변은 완전 허허벌판이었다. 나는 얼른 강아지를 분양받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저 지금 림림역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지금 갑자기 손님이 와서 나갈 수가 없는데. 혹시 거기에 택시 있어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제가 말하는 주소로 와줄 수 있나요? 아저씨의 말에 나는 좀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빨리 분양받고 갈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택시를 탄 뒤 아저씨한테 받은 주소를 말하며 거기로 가달라고 했다. 그런데 주소를 내비에 찍고 출발하던 택시기사가 계속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경계를 하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택시기사가 내게 물었다. 학생, 놀러 온겨? 이 동네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디? 아니요, 강아지 분양받으러 가요. 강아지? 의심 가는 택시기사의 행동에 한껏 예민해져 있던 나는 공격적인 말투로 되물었다. 네, 왜요? 아니, 그냥 뭐 아는 분한테 가는 건가 해서.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내 말에 택시기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몇 년 전에 학생 또래의 남자애들도 내 택시를 타고 이 주소에 갔었거든. 강아지 분양받으러 간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요. 강아지 분양받으러 간 거면 집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근데 집은커녕 농장 하나 없었거든. 죄다 가려놓은 하우스만 있었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뭐 할 게 있나. 그냥 내려주고 돌아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했어. 왜 그런 곳으로 부른 건지.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실종된 거예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갔을 때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 그럼 분명 택시를 타야 다시 시내로 나올 텐데 그쪽에서 들어온 콜이 전혀 없었어. 거긴 콜 없으면 택시가 안 지나다니는 길인데 말이야. 말을 마친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다시 한번 나를 흘끔거리고는 물었다. 어떻게 할겨? 이 주소로 데려다줘? 아니면 역으로 돌아갈겨?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역에 도착해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감사는 무슨. 아무튼 이 근처에서 분양한다는 사람 있으면 조심혀. 이 근처에는 강아지 농장도 없고 가정집도 없어. 어디서 자꾸 끌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기사의 말에 나는 알겠다고 답한 뒤 역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도착한 나는 강아지 분양 카페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며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한 뒤 혹시나 싶어 글 작성자를 검색해봤는데 모든 글이 삭제돼 있었다. 또한 그 번호 역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다. 그 후로 나는 강아지 분양 카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끔가다 TV에서 그 동네 얘기만 나오면 절로 소름이 끼치곤 한다. 그날 나와 통화했던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택시기사가 말한 남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내가 그곳에 도착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졌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분양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 림대리는 지금 몇 년 탄데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헷갈린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시끄러! 내가 안 보고 그냥 넘겼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거 잘못하면 거래처 하나 그냥 날리는 거야. 그럼 림대리가 책임질 거야? 어? 죄송합니다. 나는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하는 직장과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매번 상사에게 깨지는 일상을 겪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이 생기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 자연스레 고민하고는 했다. 아, 물론 생각에서만 그칠 뿐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생각으로만 그친 죽음을 뒤로하고 회사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광고가 화면의 한쪽 구석에 띄어졌다. 죽여주는 이메일? 처음엔 이상한 광고인 줄 알고 끄려고 했다. 컴퓨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눈살 찌푸려지는 광고가 뜨고는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왠지 모르게 눌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클릭한 순간 이상한 사이트 대신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혹시 죽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메모장을 켜놓고 죽고 싶다는 말을 쓴 적이 있지 않나요? 이 광고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띄워집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먼 옛날 누군가가 만들어낸 프로그래밍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개발에 개발을 더했고 그 결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죽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이메일이죠. 이게 뭐야? 영상 속에선 자신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본인이 원하는 죽음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면 일주일 안에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굳이 뭘 더 추가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당신의 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개발했고 수많은 업데이트를 걸쳐 당신의 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말도 안 돼. 메일 보내면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자, 이쯤 되면 해킹을 의심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같은 거 깔 필요도 없죠. 그저 당신이 원하는 죽음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 끝입니다. 칼에 찔려 죽고 싶으세요? 가능합니다. 영웅으로 죽고 싶으세요? 역시 가능합니다. 그 어떤 죽음을 보내든지 저는 다 승인 가능하죠. 하지만 결정은 신중히 해주세요. 한번 이메일을 보내면 취소가 불가능하니까요. 말을 마친 남자는 곧 사라졌고 잠시 후 하나의 이메일이 나타났다. 고민은 잠시였다. 나는 메일함을 견디 영상 속에 나타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원하는 죽음을 적으면 된다고 했지? 고통스럽게 죽고 싶진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내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싫었다. 그들은 원래 살던 대로 잘 살고 그저 나만 평화롭게 세상을 뜨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짤막한 내용을 적었다. 고통도 없고 누구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원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나는 살아있었다. 이틀이 지나도 나는 살아있었다. 사흘, 나흘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오늘 나는 지금 부모님 집에 와 있다. 가족 행사가 있어 온 가족이 부모님 집에 방문한 탓에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화장실에 틀어박힌 채 핸드폰만 바라봤다. 역시 사기였던 걸까? 애초에 말도 안 되긴 했어. 진작에 그 이메일이 가짜인 걸 알았어야 했는데.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고통 없는 죽음을 원했을 뿐이다. 누구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지? 대체 왜 안 죽는 건데? 리미야, 나와서 과일 먹어라.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던 나는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고 대충 눈물을 닦은 뒤 거실로 나가려는데 핸드폰에서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나는 서둘러 메일을 확인했다. 드디어 곧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절망스러워졌다. 지난밤 영상 속 남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굳이 뭘 더 추가해서 쓸 필요도, 구체적으로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했는데.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잠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을 바라봤다. 잠시 후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유, 핵폭탄으로 인한 사망.